안녕하세요. 새선빈의 역사 스토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오단원 조선사회의 변동 1차 시 조선 후기의 정치 변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제도가 바뀌고 붕당 정치가 전개되다. 양난 이후 정비된 통치제도와 조선제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붕당 정치가 예송과 환국을 거치며 달라진 모습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통치체제의 정비. 외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조선의 정치 운영과 군사제도가 달라졌습니다. 중앙정치에서는 비변사의 기능을 강화했고, 비변사는 원래 국방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임시 회의기구였지만 양난을 거치면서 최고의 통치기구가 됩니다. 이에 따라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이 축소되고 왕권이 약해집니다. 임진왜란 중 중앙군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자 조선은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동합을 설치합니다. 이후 한성과 그 외곽을 방어하는 중앙군영을 마련하면서 오군영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지방에서는 양반부터 노비까지 포함된 소고군을 편입합니다. 소고군은 평상시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조세제도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조선은 양난 이후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농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세제도를 개편했습니다. 풍흉에 따라 다르게 걷던 전세를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4도를 걷는 영정법으로 바꾸었습니다. 집집마다 토산물을 부과하던 공납은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쌀이나 옷감, 동정 등으로 걷는 대동법을 시행했습니다. 군역은 직접 군대에 가는 대신 군포를 납부했는데 1년에 2필 내던 것을 1필로 줄이는 군역법을 실시했습니다. 붕당 정치의 전개와 변질. 선조 때 사림이 서인과 동인으로 갈라지면서 붕당 정치가 시작됩니다. 동인에서 나뉜 북인은 광해군의 정치를 도우면서 정권을 장악했지만 서인이 주도한 인조방정으로 몰락했습니다. 이후 붕당 정치는 권력을 잡은 서인이 남인과 연합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서인과 남인은 서로의 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가운데 상대 붕당의 존재를 인정하며 정치를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각 붕당은 언론기관인 삼사와 향촌의 서원을 통해 정책에 관한 여론을 모으고 공론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종 때 2차례에 걸쳐 예송이 일어나면서 붕당 간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예송은 왕실의 의뢰인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둘러싼 대립으로 둘째 아들로서 왕위에 오른 효종의 정통성 문제와 연관돼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붕당 정신은 숙종이 집권 붕당을 급격히 교체하는 환국을 여러 차례 실시하면서 크게 변질되었습니다. 서인과 남인은 번갈아 집권할 때마다 상대 붕당을 몰아내고 보복을 가하였습니다. 서로 상대 붕당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정치를 펴나간 붕당 정치에서 서로 번갈아 집권할 때마다 숙종 때부터 서로 번갈아 집권할 때마다 상대 붕당을 몰아내고 보복을 가하는 식으로 변질되었죠. 이런 과정에서 권력을 장악한 서인은 남인을 처리하는 문제를 두고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었습니다. 붕당의 대립은 이후 더욱 심해집니다. 숙종은 급심해지는 붕당의 대립을 조정하기 위해 탕평책을 제기했는데
실현하지는 못했습니다. 영조와 정조가 탕평정치를 펴다. 탕평책의 실시 배경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영조와 정조가 추진한 개혁 정치의 배경과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조의 탕평 정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붕당 정치의 폐단을 직접 겪은 영조는 붕당의 대립을 줄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탕평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영조는 탕평의 취지를 따르는 노론과 소론의 온건파를 중심으로 인재를 등용합니다. 또한 붕당의 근거지인 서원을 대폭 정리하고 이조 전란의 인사 권한을 약화시킵니다. 영조는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여러 개혁을 추진합니다. 가혹한 형벌을 금지하고 속대전을 병창해 제도를 정배하였습니다. 더불어 균형법을 실시하여 백성의 부담을 줄이고 신문고 제도를 부활하였으며 청계천을 정비하였습니다. 정조의 개혁 정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조의 손자, 영조의 아들은 사도세자로 사도세자를 뒤주에 갇혀 죽게 하죠. 그 이후 손자로 왕위를 이은 정조는 노론과 소론뿐만 아니라 남인 세력도 등용하여 적극적으로 탕평책을 시행했습니다. 할아버지 영조가 시작하신 탕평책을 이어서 시행한 거죠. 정조는 즉위 직후 규장각을 설치해 정책 자문 기구로 삼았습니다. 규장각에서 개혁 정치를 뒷받침할 젊고 유능한 관리를 길러냈고 서울 출신의 겸서관으로 등용합니다. 또 친위부대인 장용령을 설치하여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 기반으로 삼았으며 수원에 화성을 건설해 개혁 정치 중심지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정조는 민생 안정과 문화 발전에도 힘을 썼는데요. 시전 상인의 특권을 축소해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보장하였고 노비의 처지를 개선하려 했습니다. 통치법전인 대전통평과 탁지지 같은 많은 책들을 펴내는 한편 중국과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실용적인 학문의 발전, 실학의 발전에도 힘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정조의 강력한 왕권 아래 붕당 간의 대립이 억제되었을 뿐 붕당의 폐단이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세도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도 정치가 나타난 배경을 탕평 정치의 연장선상에서 말할 수 있고 세도 정치 시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세도 정치 전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조와 정조가 추진한 탕평책은 왕권 강화, 정치 안정을 가져왔는데 하지만 국왕과 국왕의 신을 받는 소수의 인물들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정조가 갑자기 죽고 나이가 너무 어린 순조가 즉위하면서 정치 세력 간의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순조의 장인 김조순을 중심으로 안동김씨 세력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때부터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은 일부 가문이 정권을 장악하는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세도 정치의 폐단. 세도 정치는 순조, 헌종, 철종, 순, 철, 순원철 3대 60여 년 동안 이어졌는데요. 이 시기 왕권이 크게 약해졌고 정치기관이 문란해졌습니다. 안동김씨, 풍양엽씨 등의 세도 가문은 국정 최고기구인 비변사와 주요 관직을 차지했고 여러 군영의 지휘권을 장악했습니다. 과거제의 문란이 급심해졌으며 관직을 사고 파는 매관매직이라고 해요. 부패한 관리들은 세도 가문에 바칠 뇌물을 마련하고 재산을 불리기 위해 백성을 더욱 수탈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 정부는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파악하고 백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암행어사를 파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5단원 조선 사회의 변동, 1차 시 조선 후기의 정치 변동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았는데요. 네, 이번 수업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클래스에서 또 재밌는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